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원장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슬개골 관련 질환을 이제 많이 다루고 치료도 하고 하는데 모든 애들이 다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뭐 수술하고 나서도 예후가 떨어지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수가 높다든지 아니면 구조에 문제가 없어도 그 소프트웨어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잘 회복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보존적 처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어떤 보행 패턴으로 가고 통증을 좀 줄여주고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특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병원에서 보호자분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사람도 어깨 주사 아니면 뭐 허리 주사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병원은 이제 관절 안에 특히 무릎 안에 실관절 안에 주사를 많이 하는 처치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사를 저희가 해봤을 때 현재까지 한 300~400마리 정도 저희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했을 때 일단 부작용이 일단 없어요. 부작용이 없고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얘가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닌가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거든요. 실제로 그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니고요. 단백질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단백질 주사가 왜 무릎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얘가 조인트백스 주사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뭐 협찬을 받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주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좋은 치료는 공유를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아픈 아이들을 이제 더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요 보시면은 요 슬개골이 요거거든요. 우리가 관절 주머니라고 하면은 옆으로 봤을 때 요 안에 요 삼각형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물도 차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염증 반응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절염도 이 안에서 많이 생기고 이 뼈를 자극을 시키면서 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골피질이 벗겨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이렇게 좁은 데에서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은 이 조인트백스를 주사를 하면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주사인가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주사냐고 물어보시면 단백질 주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뭐 피부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뭐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잖아요. 단백질이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를 하고 이제 그런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이제 우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미노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미노산이 여러 개 조금 모이는 걸 이제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그 펩타이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인 것의 어떤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질 주사고 그럼 이게 어떤 원리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는지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게 뭐 어떤 효과 때문에 이제 이거를 그 통증이나 염증을 줄여주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아이들한테 처방을 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우리 사람을 치면 타이레놀이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그런 통증을 컨트롤해주는 약하고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조금 비슷합니다. 이제 통증을 일으키기 전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또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물질이 생기는 과정을 그 전에서 먼저 블러킹을 하는 주사가 약물이 이 조인트백스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염증과 통증의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이게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 수용체에 다른 아이가 딱 달라붙어요.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어떤 패스웨이로 가지 못하게 딱 다른 애가 자리를 잡는 거를 이 약품이 어떤 그런 성분 자체가 수용체에 어떤 대신 붙어버리기 때문에 통증이나 염증을 그 전에 블러킹 해버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속 기간이 보통 한 6주에서 8주, 길게는 3개월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진통소염제는 길어야 24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도 매우 작기 때문에 조인트백스는 분자량도 매우 작기 때문에 어떤 신체에 특별히 무리가 간다든지
어떤 그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 처방하는 강아지 진통소염제는 대부분 12시간에서 24시간짜리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먹었을 경우에 특히 신장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적고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효과가 오래가는 이런 국소 약물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경구약을 병행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를. 그럼 더 시너지가 나겠죠. 하지만 약을 안 먹고도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사 처치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컨트롤 해주고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고 이것도 어떤 재활의 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모든 게 다 재활의 영역이라고 보고 우리 사람도 암 환자들 보면은 암 치료하고 나서 먹는 거라든지 보행, 산책 패턴이라든지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다 거기에 이제 재활의학과가 커버를 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수술 이외에 아이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관절 낙내 주사가 저는 어떤 재활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을 때 아파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아파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100마리 놓으면은 한 80마리는 소리를 질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주사제 자체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아프긴 하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랑 똑같거든요. 어린아이들 소아과 가서 예방접종 주사 맞을 때 1살, 2살 아이들 안 우는 애들 거의 없어요. 다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이들도 먼저 무서워가지고 공격성을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5초 짧으면은 5초, 한 7, 8초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또한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가 울듯이 울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보정을 해가지고 주사 처치를 잠깐 끝내게 됩니다. 실제 주사를 놓는 양 자체는 한 요 정도 돼요. 한 1mm 정도 되고 이게 주사 양은 아니고 희석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소로 들어가는 게 어쨌든 아이들한테 통증을 덜 느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1mm 정도 안쪽에서 주사액을 넣고 실제로 관절 안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늘로 피부를 통해 가지고 주사액을 안쪽에 쭉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관절 안에 머물면서 약물이 흡수가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증의 패스웨이를 사전에 차단시켜 가지고 그 지속 시간을 오래 가게 하는 관절 낙내 주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주사를 맞으면은 사람도 주사 맞으면은 얼얼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조금 더 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약물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 8주 정도 아이들에 따라서는 6주 정도 되면은 다시 좀 아파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한 3개월 지나도 안 아파하면 저는 꼭 안 맞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보행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증상이 있냐 없냐도 되게 주사를 맞는 주기랑 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약물의 지속 효과는 2개월에서 3개월로 이제 제약회사에서 나왔지만 저는 아이들이 안 아프다고 느끼면 꼭 그 간격으로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어서 정기적으로 맞아도 되지만 맞는 간격은 아이들의 기저질환이라든지 근육량 상태라든지 무릎에 어떠한 질병이 있었던 어떤 히스토리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주치 선생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맞는 간격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점은 마취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15살, 20살이 돼도 다 맞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물어보시고 상의하시고 주사를 맞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실제로 진료 중에 외래 베이스에서 처치를 하는 이제 주사 그 조인트 백스라고 하는 관절 낙내 주사를 말씀드렸고 실제로 무릎 안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성분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 제제 말고도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즘엔 콜라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십자인대 질환이라 있다든지 아니면은 반월판 손상이 강하게 의심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을 공급을 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윤활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조인트 팩스하고 콜라겐하고 같이 칵테일로 해가지고 주사를 놓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에 따라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호전도를 육안적으로 좀
평가하면서 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콜라겐 주사가 조금 찐득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약물의 지속 효과나 반응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사하고 나서 보행 평가를 반드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재진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조금 더 맞는지를 맞춰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슬개골 주사가 있나요? 이렇게 저는 슬개골 주사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슬개골 주사가 아니라 이제 무릎 안에 놓는 이제 관절 낙내 주사가 정확한 표현이고, 물론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애들이 이제 관절낭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은 이제 슬개골 주사라고 이제 듣고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관절에 도움이 되는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슬개골 탈구뿐만 아니라 십자인대 질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아이들, 반월판 질환이 의심되는 아이들, 아니면은 노령성으로 수술 병력이 없어도 다리의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예방적 차원에서 아니면은 다리의 힘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되거나 어째 중력 방향으로 발바닥을 딛는 고유감각이 좀 떨어졌을 경우에 무릎 안에 주사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고 진료를 보시면은 아마 약물 이외의 요법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에는 제가 또 재활과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